지금부터 실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닫혀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에 보시면 실수체계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 닫혀있다부터 합시다. 닫혀있다. 닫혀있다는 무슨 뜻이냐면, 닫혀있다는 연산의 결과가 그 원래 있었던 집합의 원소에 모두 포함이 되는 경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연산의 결과가 원래 있었던 집합 A죠? 집합 A에 포함되는 경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연산의 결과, 이 연산의 결과를 할 때, 이 연산을 했을 때, 이 연산에서 사용된 원소도 모두 어떻게 돼야 돼? A의 원소가 돼야 돼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 집합 A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원소를 뽑았어.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연산을 했어요. 그게 뭐 더하기가 됐든 빼기가 됐든 곱셈이 됐든 그런 연산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되는 거야? 또 그 결과가 원래 있었던 A의 원소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닫혀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있다가요. 닫혀있다가 어떤 걸 또 얘기를 하는지 예제를 통해서 알아볼 테니까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체계라는 게 있는데, 실수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실수체계는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가 있냐면 자연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는 자연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0이 있습니다. 0은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니에요. 0은 그냥 0인 겁니다. 그래서 자연수랑 0이랑 뭐가 있냐면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음의 정수. 요거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걸 합쳐서, 요거 세 개를 합쳐서 정수라고 얘기를 해요. 실수체계는 정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정수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어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아시겠어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럼 여긴 정수라고 그러고 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잖아. 얘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얘를 합치면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아시겠어요? 자연수랑 0이랑 음의 정수는 합쳐서 정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는데 이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랑 합치면 뭐가 돼?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있잖아요.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또 분리가 가능해져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리가 가능해지는데 어떻게 분리가 가능해지냐면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누어져요. 알겠어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눠집니다. 유한소수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0.2, 0.4 이런 식으로 끝이 딱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무한소수 같은 경우에는 뭐 0.24, 78, 19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 요렇게 돼 있는 애를 무한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무한소수는요 다시 나눠져요. 뭐로 나눠지냐면 순환소수로 이렇게 돼요. 순환소수.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소수. 순환하지 않는 소수. 알겠죠? 순환하는 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소수. 순환소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하냐면 뭐 0.27, 27, 27 이런 식으로 똑같은 숫자가 어떻게 돼? 반복이 되는 경우를 순환소수라고 얘기하고요. 순환하지 않는 소수는 이제 숫자가 지 맘대로 막 나오는 거야. 1.79, 24, 78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순환하지 않는 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순환소수까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기까지를 유리수라고 얘기를 해요. 유리수. 여기까지를 유리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환하지 않는 소수 있죠?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얘를 무리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유리수, 무리수. 이걸 합쳐서 뭐라고 얘기해? 얘를 실수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실수 체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노트에 소수를 모양에 따라 분류하고 유리수, 무리수, 실수와 대응시키면 다음과 같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설명을 같이 해드렸어요. 모양에 따라서
소수면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있고 유한소수 같은 경우에는 유리수입니다. 아시겠어요? 무한소수라고 해서 다 무리수는 아니고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하는 소수는 뭐가 돼요? 유리수가 돼요. 아시겠죠? 근데 순환하지 않는 소수만 뭐가 돼? 무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실수다. 아시겠지?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보시면 닫혀있다 나와있죠? 닫혀있다. 여기 이제 잘 써놨는데 공집합이 아닌 집합 S의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연산의 결과가 항상 S의 원소가 될 때 집합 S는 그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로 그냥 이렇게 보면 좀 어려워요. 좀 어렵고 여기 예제를 통해서 여기 노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덧셈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자 닫혀있다 동그라미로 표시할게요. 그럼 닫혀있지 않다는 X로 표시하겠죠. 자연수에서 덧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연수를 생각해봐. 그죠? 뭐 1이 됐던 4가 됐던 100이 됐던 어떤 자연수를 뽑아서 더하면 무조건 뭐가 나와요? 자연수가 나오죠. 그럼 얘는 닫혀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연수는 더하면 무조건 자연수예요. 그러면 자연수라는 집합에서 숫자를 뽑아서 걔네들끼리 더했는데 또 뭐가 나와? 또 자연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닫혀있는 거야. 뺄셈을 한번 봅시다. 뺄셈은 일단 닫혀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A가 1이고 B가 2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A-B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죠? A가 1이고 B가 2야. 근데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인데 빼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인데 이 마이너스 1은 자연수라는 집합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 그래서 얘가 뭐가 돼? 닫혀있지 않다가 되는 거야. 곱셈 같은 경우에는 닫혀있어요.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무조건 자연수니까. 그죠? 나눗셈은 닫혀있어? 안 닫혀있어? 이건 닫혀있지 않다가 되겠죠. 뭐 2 나누기 3 같은 거 자연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닫혀있는 경우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정수 봅시다. 정수 같은 경우에는요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죠. 자연수가 닫혀있으니까 얘도 당연히 닫혀있고 음의 정수 같은 경우에도 더하면 무조건 또 정수가 나오죠. 자, 뺄셈 같은 경우에도 닫혀있죠. 정수 같은 경우 이건 정수에 들어가요. 마이너스 1 같은 거는. 그치? 자, 곱셈에 대하여도 닫혀있죠.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니까. 근데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닫혀있지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2 나누기 3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가 나오니까 3분의 2는 정수가 아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유리수 봅시다. 유리수는 역시나 다 닫혀있죠. 덧셈, 뺄셈, 곱셈 모두 닫혀있어. 나눗셈도 닫혀있어요. 뭐만 아니면 0만 아니면 알겠어요? 뭐 4 나누기 0 이런 건 없잖아. 그죠? 0만 아니면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닫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 한번 볼게요. 실수도 다 닫혀 있죠. 실수 같은 경우에는 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다 닫혀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복소수는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요. 복소수는 나중에 배울 건데 지금은 일단 허수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허수라는 개념이 들어가니까 이건 그냥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건 그냥 다 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무리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덧셈에 대해서 성립하느냐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예를 들어서 A가 루트 3이고요. B가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루트 3에서 마이너스 루트 3을 더하면 A 더하기 B는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0은 무리수야 아니야? 무리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닫혀있지 않은 거야. 그럼 누구도 안 되겠어? 뺄셈도 안 돼요. 누구도 안 돼. 곱셈도 안 돼. 왜 안 돼?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얼마야?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잖아. 3이 무리수인가? 아니거든. 유리수거든. 그러니까 얘도 안 돼. 나눗셈도 이것도 안 돼요. 루트 3 나누기 루트 3. 그건 1이죠. 이거는 유리수잖아. 안 돼. 무리수는 닫혀있지 않아요. 전부 다. 이해 가시죠?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볼게요. 그 다음 대표형. 다음 중 덧셈과 곱셈에 대하여 닫혀있지만
덧셈과 곱셈에 대하여 닫혀있지만 뺄셈과 나눗셈에 대하여 닫혀있지 않은 집합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0으로 나누는 것은 역시나 뭐한다? 제외한다. 덧셈이랑 곱셈에 대하여 닫혀있지만 뺄셈, 나눗셈에 대하여 닫혀있지 않은 것. 어디에 해당돼? 자연수죠. 정수 같은 경우는 뺄셈에 닫혀 있었어요. 유리수도 마찬가지고 무리수 같은 경우는 다 안 돼.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실수의 연산. 실수의 연산. 덧셈과 지금 곱셈에 대한 기본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덧셈과 곱셈에 대한 기본 성질. 연산 법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의 임의의 원소 A, B, C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뭐 나중에도 나오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R로. 아까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썼었어요? 자연수 같은 경우에는 n이라고 쓰죠. 자연수는 n이라고 쓰고요. 정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쓰냐? z라고 씁니다. 알겠죠? 유리수 같은 경우에는 q라고 써요. 유리수는 q라고 써요. 그 다음에 실수는 r이라고 씁니다. 요런 거?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교환법칙. 임의의 원소 A, B, C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냐? 성립합니다. 순서 바꾸는 거니까. 그죠? 순서 바꾸는 거. 덧셈과 곱셈에 대하여 교환법칙 성립하고요. 결합법칙도 성립하느냐?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는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분배법칙도 식으로 이제 적어드리면 식으로 적어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환법칙 같은 경우에는 뭐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는 어때요? 서로 같죠. 교환법칙. 마찬가지로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도 어때요? 이거 서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법칙. 결합법칙은 어떻게 되는 거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게 있어. 근데 얘네들이 먼저 계산하고 C를 나중에 계산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도 되죠. 그죠? 그럼 B 더하기 C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를 계산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곱하기도 마찬가지인데 곱하기도 지금 보시면 A 곱하기 B 곱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를 곱했을 때랑 그죠? 그 다음에 A 곱하기 B 곱하기 C B 곱하기 C를 먼저 한 다음에 A를 곱해도 어때요? 성립합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된다고 알아두시면 돼요. 분배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배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곱셈에 대한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A 곱하기 뭐 B 플러스 C가 있다고 해봅시다. 알겠어요? 요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곱할 때 어떻게 곱해? 요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죠. 그러면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런 식으로 분배법칙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을 보시면 자 덧셈과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덧셈과 곱셈에 대한 항등원. 이건 뭐냐 이거야. 실수 전체의 집합의 임의의 원소, 실수 전체의 집합의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요거 A에 대해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이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역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항등원이 뭐냐면 항등원이 뭐냐면 항등원이 뭐냐면 연산의 결과가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경우. 연산의 결과가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항등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니까 그때 또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역원은 뭐냐? 역원. 연산의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항등원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항등원 같은 경우에는 연산의 결과가 자기 자신이 나왔는데 역원 같은 경우에는 연산의 결과가 항등원이 나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게 포인트가 뭐냐? 역원을 구하려면 반드시 뭘 구해야 돼? 항등원을 구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역원을 구하려면 항등원을 구해야 된다. 요 정도만 일단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봐봐요. A 더하기 0을 해야지 뭐가 나와? A잖아. 여기서 연산은 누구야? 더하는 연산이야. A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해서 A가 그대로 나오느냐? 0을 더해야죠. 그럼 0은 뭐가 돼요? 항등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돼 있는데 A 곱하기 1을 해야 뭐가 나와? A가 나오잖아. 그죠? 연산의 결과가 자기 자신이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수 전체의 집합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A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죠. 보통 여건은 우리가 이제 문자로 X라고 표시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시합니다. 뭐 Y로 하셔도 되고 뭐 맘대로 해도 되는데 보통 X라고 표시를 해요. 그러면 A 더하기 X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항등원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죠? 항등원이 뭔데? 아까 0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0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X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요? X는 마이너스 A가 나와야죠. A 빼기 A가 돼야지 0이 되겠지.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여건은 A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X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항등원 얼마? 1. 1이잖아. 1. 그럼 X는 뭐가 돼요? A분의 1이죠. 그래서 곱셈에 대한 여건은 A분의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일단은 지금은 뭐만 알아두면 된다. 항등원이 뭐다? 연산의 결과가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걸 항등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건은 뭐다? 연산의 결과가 항등원이 나와야 된다. 그럼 기본적으로 여건을 구하려면 뭘 구해야 된다? 항등원을 구해야 되더라.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자, 덧셈과 곱셈에 대한 연산 법칙, 그 다음에 덧셈과 곱셈에 대한 항등원, 여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일단은 덧셈과 곱셈에 대한 연산 법칙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교환이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분배가 있죠.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덧셈과 곱셈에 대한 항등원,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라 그랬어요? 0이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뭐다? 1이다. 응? 이렇게 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덧셈과 곱셈에 대한 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건 덧셈에서의 여건은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A가 돼야죠. 그래야지 0이 나오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여건은 뭐다? A분의 1이다. 왜? 항등원 1이니까 1이 나오려면 A분의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대표 유형을 보면서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기 보시면 수실수 A, B에 대해서 루트 2의 덧셈에 대한 여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덧셈에 대한 여건은 부호가 반대가 나와야 된잖아.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여건을 B라고 할 때라고 돼 있죠. 곱셈에 대한 여건이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 A분의 1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봐봐요. 루트 2의 곱셈에 대한 여건이라 그랬어요. 그지? 아, 여기 여건이라고 그랬군요. 이건 항등원이죠. 지금 제가 구한 게 항등원이네요. 자, 여건 다시 할게요. 여건 같은 경우는 아까 뭐가 된다 그랬어? 루트 2에 대한 항등원. 자, 네모를 했더니 루트 2가 나와. 그럼 항등원은 뭐야? 0이죠. 그지? 0이야, 0. 그러면 이제 다시 여건을 구해봅시다. 그럼 루트 2에다가 뭘 했더니 0이 나와? x를 더했더니 0이 나와. 그럼 x는 뭐가 돼?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여건은 이라고 했으니까 곱셈 루트 2 곱하기 1을 해야 뭐가 나와요? 루트 2가 나오죠. 그러니까 1이 무슨 형태? 항등원의 형태. 마찬가지로 루트 2에다가 곱하기 x를 했더니 뭐가 나와? 항등원이 나와. 그죠? 그럼 x는 뭐가 돼요?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덧셈에 대한 여건 a는 뭐가 돼요? a는 마이너스 루트 2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한 여건 b b는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쵸? 문제에서는 b분의 1을 구하라고 되는데 이것분의 얼마? 이거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분의 이거 역수가 아니고 이거 나누게 되면 루트 2분의 1분의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이렇게 돼요. 요거 계산하는 거 나중에 가면 또 얘기를 할 텐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눗셈 배울 때
봐봐요. 나눗셈 배울 때 a 나누기 b는 a 곱하기 b분의 1로 바꿔서 b분의 a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럼 문제에서 얘가 마이너스 루트 2인 거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b는 뭐가 돼? 루트 2분의 1이라며. 그럼 a 나누기 b가 되는 거니까 a 나누기 b는 루트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이거 역수치하면 얼마예요? 루트 2죠. 그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거 계산하는 거 나중에 얘기해 드릴 테니까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러시면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일반적인 연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연산에 대한 기본 성질. 자, 봅시다. 요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거구나 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뭐 외울 필요는 없는 거니까. 첫 번째 보시면 집합 S가 연산. 이거는 이제 동그라미로 있고 여기 별표라고 돼 있죠. 연산 표시를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산은 뭐냐면 이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것도 연산 기호야. 그러니까 얘도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처럼 연산 기호 중에 하나인 뭐 동그라미랑 뭐 별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닫혀 있을 때 A, B, C가 S의 원소가 된다면 이건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 되고 얘는 무슨 법칙이 돼요? 얘는 결합 법칙이 되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분배 법칙이 됩니다. 분배 법칙.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냐? 여기 보시면 요거를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죠. 집합할 때랑 비슷하죠. 그죠? 집합할 때랑 이렇게 따라간 다음에 가운데 요거 동그라미만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얘만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일반적인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항등원은 뭐라고? 연산의 결과가 뭐가 나와야 돼? 그대로 나와야 돼. A 연산 2가 됐든 E 연산 A가 됐든 A가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연산의 결과가 닫혀 있을 때 지금 집합 S가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을 때 E가 연산에 대해서 항등원이면 집합 S의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연산의 결과가 뭐가 나온다고? 2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2를 뭐라고 한다는 얘기야? 항등원을 보통 2라고 표시를 해요. 항등원을 보통 2라고 표시를 하고 여거는 보통 뭐라고 표시해? X라고 표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역시나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연산의 결과가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게 항등원이 되는 거고 연산의 결과가 항등원이 나오는 게 뭐가 된다? 역원이 된다. 이 사실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그 다음 보시면 자, 일반적인 연산에 대한 연산 법칙, 일반적인 연산에 대한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이 항상 성립할 것이냐? 그죠? 일반적인 연산에 대한 연산 법칙. 이건 닫혀 있을 때만 되는 거야. 닫혀 있을 때만. 닫혀 있지 않으면 연산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밑에 다음 주어진 연산이 정의되어질 때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말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에 A 연산 B가 A가 나온대. 첫 번째 들어가는 걸 따라 나오겠다는 얘기지. 그럼 만약에 B 연산 A는 뭐가 돼? 이건 B가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얘 같아 달라. 그럼 이거는 그러면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다음 밑에 거 봅시다. A 연산 B가 2A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B 연산 A는 뭐가 돼요? 2B가 되겠지. 그럼 이거 같아? 안 되지. 알겠어요? 그러면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둘 다 안 하게 되고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지 한번 볼게요. 결합 법칙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결합 법칙. 요거는 지우고요. 요거 한번 봅시다. 이번에 A 연산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연산 C라고 해볼게요. 요렇게 연산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산을 해보면 얘는 뭐가 나와요? 이건 A가 나오죠. 이건 다시 뭐가 나와? 이건 A가 나와.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A 연산하고 B 연산 C를 합시다. 얘네 둘이 하게 되면 A 연산 B가 되고 얘는 뭐가 나와? 얘는 나오죠.
얘네들이 먼저 하는 거잖아. 얘네들이 먼저 하면 B가 나와. 그럼 얘네들이 하면 다시 A가 나와. 이건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A 연산 B를 먼저 하고 C를 해보죠. A 연산 B는 얼마입니까? 2A죠. 2A 연산 C죠. 그럼 얘는 뭐가 돼? 4A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이번에는요. A 연산 B 연산 C라고 되어 있는데 B 연산 C는 뭐가 되는 거야? 2B죠. 2B. 그러면 A 연산 2B죠. 그죠? 그럼 얘네들이 연산하면 얼마가 돼? 아까 2A 된다 그랬잖아. 그죠? 2A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나와요? 이건 A가 나오죠. 요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봐봐요. A 연산 B를 했더니 첫 번째 걸 2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 연산 B니까 첫 번째 거 2배 하면 2A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하는 것도 다시 첫 번째 걸 다시 2배 하는 거니까 얘는 4A가 되거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B 연산 C니까 B를 2배 하는 거거든? 앞에 거. 그럼 얘랑 하는 거니까 그럼 요거 중에서 누구를 2배? A를. 그럼 여기 앞에 걸 2배 해야 되잖아. 그럼 이건 2A네요. A가 아니고. 그럼 2A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럼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 안 하는 거예요, 결합법칙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성립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보시면 일반적인 연산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돼 있어요. 임의의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연산을 이렇게 정의했을 때 항등원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잘 봐봐. 이거 2번 먼저 풀어드릴게요. 2번을 보시면 A 연산 B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항등원은 뭐라고? 연산의 결과가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 그러면 A 연산 2가 뭐가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인 A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연산 2가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B 자리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A 더하기 2가 되겠죠. 그죠? A 더하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돼요? 마이너스 2A가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A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걸 2로 묶을게요. 요걸 2로 묶으면 1-2A가 0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오게 돼. 나는 뭘 구해야 돼? 2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2가 얼마가 되면 2가 0이거나 아니면 A가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A가 2분의 1이 되면 여기 항등원이 의미가 없고 2분의 1이 아니면 누가 0이어야 돼? 2가 0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등원을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임의의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연산을 이렇게 정의했을 때 3의 역원을 구해보자고 돼 있죠. 3의 역원. 그러면 3의 항등원부터 구해봐야지. 3의 항등원부터. 그럼 3의 역원을 구해봅시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항등원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3 연산 뭐가 돼요? 2가 돼서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물론 이제 여기서 구하긴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럼 3 연산 2 같은 경우에는 얘는 3 더하기 2 마이너스 여기 뭐가 돼요? 3이가 되죠. 6이네요. 6이. 그죠? 여기 지금 보면 마이너스 2AB 여기 마이너스 2AB라고 돼 있으니까 A에다가 3 집어넣으면 6이가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가 돼? 3이 나와야 돼. 그럼 마이너스 5이가 얼마? 0이야. 그럼 2는 얼마예요? 0. 항등원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A가 2분의 1이 아니면 얘가 2분의 1이 아니면 0이 될 리가 없으니까 항등원이 항상 얼마라고? 0이란 말이야. 지금 여기 A 같은 경우에는 3을 집어넣었잖아. 2분의 1을 집어넣은 거야? 아니죠. 그럼 뭐가 돼? 0이 나온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역원을 구해봅시다. 역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3 연산 X가 뭐가 나와야 돼? 항등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3 연산 X. 그럼 여기다 이제 3 집어넣어요. 그럼 3 더하기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X가 뭐가 나와? 0이 나오겠죠. 항등원이 0인 거니까. 그쵸? 여기다 그대로 3 집어넣고 여기다 그대로 X 집어넣으시면 돼요. 3X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5X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5x, 5x를 넘깁시다.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5x가 얼마가 돼요? 3이 되죠. 그럼 x는 얼마야? 5분의 3이야. 그럼 여거는 뭐가 돼? 5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항등원하고 여건 구하는 거 처음에 아마 이거 하실 땐 좀 헷갈릴 거예요. 좀 헷갈릴 건데 이렇게 몇 번 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대표 유형. 대표 유형 봅시다. 자, 대표 유형을 보면 실수 전체의 집합 아래 임의의 두 함수 A, B에 대해서 연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연산 4의 여건을 물어봤으니까 4를 집어넣어요. 4 연산 뭐? 항등원. 이렇게 되면 4 더하기 항등원 빼기 3이 얼마가 나와야 돼? 자기 자신 4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2는 얼마야? 2는 3이죠. 그럼 항등원이 3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여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건 4에 대한 여건이었죠? 4에 대한 여건 4 연산 x가 되는 거죠. 4 연산 x. 4 연산 x는 어떻게 되는 거냐? 4 더하기 x 빼기 3. 이게 뭐가 나와야 돼? 항등원 아까 얼마였어? 3이었죠. 그럼 3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그럼 x는 얼마가 돼요? x는 2가 되죠. 그래서 4의 여건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조금 쉬었다가 잠시 후에 3절 실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